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뭐 좀 이렇게 열기가 식었다가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막상 미국에서 이민자로 와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유, 녹록지 그렇죠. 않죠. 네. 네. 근데 저도 뭐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한 30, 40년 전만 해도 이민 오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한선이 $20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200 들고 와서 정말 밑바닥부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뭐 요즘은 뭐 오자마자 벤츠 사고 뭐 다 집 사고 그러시니까 뭐 이민이라는 그런 자체의 그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오늘 LA 타임스에 한 이민자의 삶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엘리자베스 알카라즈인데요. 네. 페루에서 이민 온 올해 58살의 히스패닉 여성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웨스트 칼슨, 그러니까 토렌스 쪽의 동쪽 지역 칼슨의 한 스트림몰에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게 이름은 노에미스 프루츠입니다. 아하. 막내딸 아이 이름을 따서 이렇게 아, 한 네, 네. 과일 가게라고 하고요. 네, 근데 네. 과일 가게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과자도 팔고 주전부리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멕시칸 전통 음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가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네. 가게가 뭐 특별한 점이 있는 거예요? 네, 신문이 소개한 걸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원래 오픈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부터 나와서 일을 하다가 그 오픈 사인을 8시 되게 한참 전에 그냥 뒤집어서 걸어 놓고요. 아하. 만약 손님들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음. 네. 근데 이게 사실 특별한 점이라고 하기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창 새벽에 스타벅스를 갈 때 그 스타벅스 오픈 시간이 5시였거든요. 근데 5시에 정각의 문을 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좀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클로징 시간에 정말 1분이라도 늦게 가 문 딱 닫고 안에 사람 다 있어도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네, 네. 오픈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절대 5시 전에 문을 열지 않고 네. 오히려 5시인데도 5시 한 5분쯤까지 그냥 기다렸다 문을 열고 그 앞에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손님들이 그 새벽에 뭐 많지는 않지만 2-3명 되면 아니 오픈 시간 5시인데 왜 이렇게 늦게 문 여냐 컴플레인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엘리자베스 가게는 이런 것과는 확실히 좀 대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엘리자베스가 업주고 또 자기 가게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엘리자베스가 이 가게를 오픈하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요 20년 가까이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아. 오. 테이블 닦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어. 맥도날드의 어시스턴트 매니저까지 승진을 하긴 했는데요. 그 후에도 나와서 한 주유소에서 이제 매니저를 일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남의 밑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결국 4년 전쯤에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직접 뭔가 하고 싶다.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자고 결심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남의 밑에서만 일을 했지 비즈니스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뭔가 가게를 차린다는 거, 네. 사업을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텐데요. 네.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과일 가게를 내기 전에 노점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노점상이요. 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네, 한인타운에도 그렇고 LA에도 그렇고 보통 이 거리에서 과일 판매하는 노점상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엘리자베스가 주유소에서 일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지쳤을 때 LA 다운타운을 지나가다가 이 무지개색 큰 천 밑에서 과일을 썰고 있는 노점상을 보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난 겁니다. 네. 이 일을 하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점상 남성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의 대답은 의외였는데
이것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음. 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재차 물었고요.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간단했던 거죠. 이 남성은 엘리자베스에게 그 판매 허가증, 서티피케이션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 이 카트를 사는 곳도 가르쳐 줬습니다. 이분도 좋은 분이네요. 경쟁자 한 사람 생기는 건데 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네. 근데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곧바로 실에게 옮긴 겁니까? 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아. 남편에게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이 남편은 은퇴를 이미 한 후였는데 아. 남편 반응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적응 못하게 하지 네, 않을까요?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좀 네. 조심스럽고 걱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고집을 부리면서 설득을 시켰고요. 바로 $3,000를 들여서 이 푸드 카트를 삽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 라이센스를 딴 공식 벤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맥도날드 그리고 주유소 다 이제 안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일이 좀 네. 고돼도 여기서만 일했던 분이 갑자기 거리로 나가서 이제 카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과일을 판매한다는 거 이거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엘리자베스는 말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리에서 벤더로 일하는 것 자체가 많이 생소했다고 하고요. 네. 또 노점상이 팔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그 롱비치의 파머스 마켓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하고요. 일주일에 4흘만 나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웨스트 칼슨 지역의 벌몬 에베뉴를 운전해서 가는데 웨스트 칼슨 스트리트 교차로에 보행자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거기에 잭인더박스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었고요. 그 건너편에는 카월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 잭인더박스에 들어가서 매니저에게 혹시 여기 인근에다가 나 카트 좀 놓고서 과일 팔아도 되느냐 이렇게를 묻는데 네. 매니저가 오케이 하자 그 아. 앞으로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기본적으로 인복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 매니저가 네. 정말 그러니까요. 은인이죠. 그 네, 보통 네. 사람들 같으면 거기 있으라 그러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대박이 날 수는 없겠죠. 아.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거기서 일한 첫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목요일이었고 그날 하루 $20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20달러요. 네, $20면 과일이랑 얼음을 넣는 그 비닐봉지를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적자네요. 적자. 네, 첫날부터. 적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엘리자베스 포기하지 않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인데 뭐 네. 점차 상황은 나아진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인근 지역 가게를 들르는 손님들과 또 그쪽에 하버 UCLA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지도가 좀 쌓였고요. 여름에는 바쁜 나날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바쁜 날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일손을 도와줬고요. 근데 여기서 막내딸 노에미는 지금 21살인데 노에미가 하는 얘기가 사실 가족들 중에 거기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굉장히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님들에게도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요. 다른 과일을 들여올까요? 아니면 뭐 좀 더 상태가 좋은 과일을 들여올까요?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요. 네. 물어보고 손님들의 의견도 바로바로 반영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비법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조언을 해줬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가서 그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노점상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직접 오픈하는 겁니까? 네,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검사관들이 와갖고 검사를 한 겁니다. 하하. 거기에 좀 지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게를 진짜 오픈하고 싶었는데 역시 이때도 가족들 반대에 부딪힙니다. 노점상이랑 가게 오픈해서 비즈니스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잭킨더박스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그 건너편 맞은편의 스트림몰에 리즈 사인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거기가 자신이 그러니까 거리에서 장사하던 곳 바로 건너편인데 건너편에. 예, 거기서 이제 가게를 오픈합니다. 자, 이거 뭐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처음부터 꿨던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엘리자베스는 무엇보다 남들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되게 컸다고 하고요. 네. 자기 자신이 보스가 되는 걸 꿈꿨는데 그런 부분에선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지금 가게 오픈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면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you can or you can't 뭘 하지 못하고 뭘 해도 되고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가게 안에서 난 춤도 출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가게를 내는 것 사실 이민자들한테는 참 엄청난 일이에요. 네, 이 비영리 단체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은 아하. 2015년에 LA 카운티의 노점상 규모를 봤을 때 어. 5억 4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하죠. 그 대단하네요. 노점상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보통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은 특히 이민자들로서는 가게를 차리는 건 커먼하지 않다라고 음.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민자들이 가게를 내고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이야기가 사실 같은 이민자로서 한인들에게도 좀 친숙한 그런 이야기가 아이, 아닐까 당연하죠. 싶습니다. 네, 사실 네. 뭐 최영화 앵커께서도 이렇게 거리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한인분들을 많죠. 많이 많이 아시죠? 알고 많죠. 계시죠. 네. 요즘 여러분들 저 계속 광고에 들으시는 그 참여요? 윤 아저씨. 네. 네, 그분도 원래 거리에서 과일을 파시던 어. 분이었고 지금은 뭐 백만장자가 되셨죠. 네. 또 거리에서 가방 파시던 분도 계셨고 가방. 또 뭡니까 이 냉동 수리 장비 실은 픽업 트럭 몰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게마다 이렇게 수리해 주시던. 수리해 주시던 분 지금 네. 뭐 억만장자죠 그분도. 와. 네. 그리고 옛날에는 수완미실이라는 게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지금도. 수완미실에서 나가서 한국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미국에 이민 올 때 돈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네. 밑바닥 일부터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즈니스 키워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민 1세대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고생 그러고 많이 했어요.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4.29 폭동 때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더 가슴이 아팠던 맞습니다. 거였죠. 네. 요즘 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오시자마자 그냥 뭐 집 사고 콘도 사고 뭐 좋은 차 타시고 아 정말 부럽죠. 요즘 오시는 분들 보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코리아